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학생 바둑대회입니다. 오늘 해설의 이현욱 8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5 전국학생 바둑대회 어제 오늘 양일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현욱 8단 심판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대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이 대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출전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네. 특히 이 스포츠 경기가 실제 열리는 여기가 핸드볼 경기장이거든요. 핸드볼 경기장에서 실제로 이 큰 체육관에서 바둑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바둑이 이제는 스포츠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2015 전국학생 바둑대회 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부 참 많은 부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중계해드릴 대결 초등 최강부입니다. 이 초등 최강부를 보는 특별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학생 최강부와 함께 가장 잘 두는 선수들이 두는 대회고요.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제 초등학생들 바둑이라고 해서 네. 좀 실력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은 이 프로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바둑을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 최강부 결승전 한우진 또 박신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우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초등 최강부 결승전인데요. 자, 박신영 선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지금 충암초등학교죠. 충암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한우진 선수는 신도림초등학교 4학년인데 결승전인데 지금 결승전이 6학년과 4학년 그렇죠. 2년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만나게 됐어요. 네, 사실 2년 차이라면 실력 차이가 꽤 날 수도 있는 차이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보통 바둑 같은 경우가 뭐 일찍 배우면 7살, 뭐 8살 이렇게 배우는데 이 바둑 배우니 그렇게 오래된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들인데 2년 차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5학년, 6학년 형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4학년인 한우진 선수가 지금 결승에 진출한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강한 선수들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학생바둑대회는 어제였죠. 3일과 오늘 4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여기 체육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대국 규정은 총 우선 덤 6째 반 그리고 예선리그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고요. 제한 시간이 속기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10분에 20초 3회. 네, 그러니까 각자 이제 10분의 시간을 본인의 각자 시간을 갖고 두고요. 그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20초 안에 한 수를 꼭 둬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죠. 네, 이 바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런 제한 시간, 초읽기 제도가 있다는 것이요. 네, 그리고 그 대회마다 이 초읽기 시간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돌을 가렸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을 가려서 흑과 백을 이제 정합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은 한우진 선수, 4학년 선수죠. 4학년 선수가 흑을 잡았습니다. 이제 흑을 잡는 쪽에서 먼저 두기 때문에 덤 6째 반을 이제 개가를 하면서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덤이라는 그런 바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네. 이제 두 선수 현역 연구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가면서 몇 번은 마주쳤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연구생이라는 제도도 바둑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는 굉장히 낯설은 단어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스포츠의 이제 국가대표의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 프로라고 하면 네,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좀 더 실력이 올라가면 국가대표로 올라가는 거죠. 연구생 했을 때 아무래도 바둑에서는 장그래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떠오르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자,
자, 그 장그래도 바로 이제 연구생 출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일단은 보통 연구생을 하다가 입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의래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 연구생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제도에 이제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바둑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사실은 초등학생이 이 상비군 제도에 뽑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초등학생 자체가 사실 많지 않은데 한우진 선수는 지금 4학년이란 말이죠. 네. 4학년에 벌써 연구생을 지금 들어갔다는 거는 이 선수가 얼마나 바둑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박신영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연구생 5조인 거고요. 네. 이 연구생 제도가 이제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연구생이 1조부터 가장 상위 그룹이 1조, 그리고 2조, 3조, 4조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제 그 1조, 2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한우진 선수나 우리 박신영 선수는 현재 박신영 선수가 5조죠. 5조고 한우진 선수가 연구생 6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네. 연구생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프로 기전에서 이 연구생들도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에서도 프로 기사를 또 이기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4학년, 6학년의 초등학교 선수들이지만 지금 현역 프로기사랑 두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두 선수가 2살 정도 차이 나고 초등부라고 해서 이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이번 초등 최강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좀 약간의 이변이 좀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초등 바둑 대회를 거의 싹 쓸고 있는 그 문민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문민정 선수가 바로 8강전에서 박신영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사실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 자, 박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또 오병우 선수라고 또 대회 우승경험이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 선수도 8강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 오병우 선수를 꺾은 양유준 선수를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는 한우진 선수가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두 선수는 현재 같은 연구생 국가대표 상비군을 하고 있고 또 자주 사실 대국을 하다 보니까 서로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들입니다. 네. 시합도 평소에 많이 뒀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박신영 선수가 좀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살 위니까요. 네, 사실 이 6학년 때는 또 1, 2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렇죠. 자, 하지만 대회 우승 경험은요. 한우진 선수는 이미 일요신문배라는 그 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요. 박신영 선수는 이 대회 우승 경험이 아직 없는 선수입니다. 경험 면에서는 한우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이 4강전에서 양효준 선수를 만났었는데요. 사실 대국 내용적으로 본다면 한우진 선수가 꽤 많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반지패까지 이겨서 차이를 더 벌려서 가더라고요. 네, 반지패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바둑은 마지막에 이제 개가를 할 때 굉장히 끝내기 단계죠. 말 그대로 반집이에요. 양보를 해도 한 집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끝내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초등학교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이겨도요. 네. 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끝까지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박신영 선수는 4강전에서 이의연 선수에게 불계승을 거두면서 네. 결승전에 진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바둑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크게 이제 체력은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게임은 아닙니다만은 이 오늘 8강전부터 지금 벌써 이 선수들이 3번째 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결승전은 조금의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4강전 같은 경우에는 한우진 선수는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빠르게 승리를 거두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박신영 선수는 상당히 또 바둑 자체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악전 끝에 힘들게 결승전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박신영 선수
대국이 끝나고 그 시간 형세 판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개가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 바둑이란 그 스포츠의 특성인데요. 자,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결승전 같은 경우도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지고요. 10분을 다 쓰게 되면은 이제 모든 수를 20초 안에 20초 안에 바둑판에 착점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포츠에 흔히 말하는 반칙, 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이 두 선수 간에 좀 실수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 초읽기에 몰렸을 때 승부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그전에는 좀 평탄한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초반도 좀 무난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진 선수가 처음에 이 바둑 포석이죠. 이 중국식 포석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그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초반에 아주 재밌는 진행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흑이 중앙으로 뛰어가면서 101점이 좀 외로워졌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결승전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 모두 굉장히 바둑을 빨리 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속기파라는 선수들인데 네. 결승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두어졌던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러네요. 약간 두 선수 모두 초반에는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한우진 선수의 전략은 하변을 좀 키우겠다는 거죠. 네, 지금 원래는 그 처음에 우변 오른쪽이죠. 우변 쪽을 키우려고 했던 포석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자 박신영 선수 상변을 걸쳐 갑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 포석 이후에 진행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포석 단계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효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초반 수순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칸으로 이곳을 협공한 상황인데요. 자, 이후에 진행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자, 지금 보통 가장 쉽게 둔다면은 3-3을 파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도 지금 흙이 어느 쪽으로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지금 보통이라면 이곳을 막고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진행돼서 지금 흙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 세력이죠. 이 큰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집을 거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벌리고 흙은 계속해서 중앙을 키워가는 이 하나로 모양을 아주 큰 모양을 지어서 바둑을 가는 이제 바둑에서는 특히 우주류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런 식의 포석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지금 초반에 만약에 이곳으로 막아간다면 이렇게 밀고 나가고 젖혀서 있고 전혀 이제 다른 바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모양도 흙이 좀 중앙 쪽에서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계속 중앙을 막아가는 이런 진행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출발은 한우진 선수는 세력, 박신영 선수는 좀 실리 바둑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창고도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초반부터 또 전투 바둑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네, 두 선수가 일단은 좀 어려운 선택을 네.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자면 지금은 이렇게 씌어가는 것이 가장 일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끊어가면서 돌들이 지금 한눈에 봐도 서로 극과백이 모두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투 바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상당히 재밌는 바둑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붙여서 네, 들어가네요. 일단 이것도 중앙을 씌어가기 전에 하나 응수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곧 아마 아주 재밌는 전투 바둑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미있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실전을 함께 하시죠. 여기서 한우진 선수가 좀 다르게 받아가는 변화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늘어서 받는 형태, 그냥 옆으로 가만히 늘어서 받는 형태가 가장 일감인데, 젖혀서. 네, 오늘 제가 이 양 선수의 수를 예상이 거의 다 틀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4강전이죠. 바로 이제 준결승전, 바로 결승전 치르기 전 대국을 봤는데 한우진 선수는 정말 빨리 두더라고요. 예, 이 제한 시간 10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요. 네. 예, 어떤 선수는 한 수 두는데도 10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진 선수는 바둑 거의 다 두는 가운데도 10분을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강전에서 한우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국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차이가 좀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신영 선수도 평소에는 굉장히 빨리 두는 바둑을 속기로 두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결승전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대국자의 또 다른 이제 관전 재미는 뭐냐면 이 바둑이라는 거는 이 학생들이 바둑을 배우려면 이 전문 학원인데요. 뭐 학원이지만 바둑에서는 도장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네, 도장이라고 해서 그 큰 도장들이 한국에 3개 정도의 도장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박신영 선수는 충암 도장, 그리고 한우진 선수는 양천대일. 양천대일이죠. 네, 양대 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둑 도장의 명문인데요. 이 도장 간의 또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존 프로기사 중에서도 이 세계 도장 출신의 선수들이 많죠. 네, 한우주 선수는 양천대일에 다니고 있는 선수고요. 박신영 선수 충암도장에 다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와 함께 같은 도장에서 공부하는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결국 결승전에서는 오늘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실전에는 젖히고 늘자 호구 쳐서 받아갔고요. 중앙 쪽으로 또 한 칸을 뛰어갔네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한우진 선수가 좀 한번 붙어보자, 예, 전투로 가자라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박신영 선수가 좀 피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 2살 위 형인데 형이 오히려 싸움을 좀 피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먼저 붙여갈 때만 하더라도 박신영 선수도 한우진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바를 줄 몰랐었던 걸까요? 네. 어쨌든 이 평소에 이 선수가 뭐 많이 대국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박신영 선수가 많이 이겼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한우진 선수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 대국과 결승전 대국 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진 선수는 그래도 우승 경험이 있고요. 박신영 선수는 결승전이 이번이 2번째인데 한 번은 이제 준우승에 머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승을 해본 선수가 좀 더 결승전에 덜 떨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현욱 팔단은 개인전 그런 성적보다도 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의 대국이어서 순간순간에 이제 좀 이변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요. 네, 감정이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이 선수들이 바둑의 고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어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3일 대회죠. 예선에서 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네, 이 바둑 대회에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네. 1, 2, 3학년들이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바둑을 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동생과 어렸을 때 함께 바둑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 동생도 그렇게 바둑을 두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 뭐 이런 바둑계 아주 유명한 기사들도 이런
이 대회를 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항상 우승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예, 또 질 때도 있고 또 대국을 치고 눈물도 흘린 적도 많고요. 네. 이 한우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도 앞으로 제2의 이창호, 이세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선수가 모두 굉장히 유망한 선수긴 하지만 특히 한우진 선수는 지금 현재 4학년이거든요. 이 4학년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적수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네. 이미 6학년들하고 경쟁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참 지금 바둑계에서 특히 프로 바둑계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아주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학생이어도 연구생에 못 들어가는 선수들이 허다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연구생 6조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자, 지금 박신영 선수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았죠. 흙의 형태, 흙의 큰 모양 있는 곳을 깨러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한우진 선수는 이 두 점을 좀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지금도 차분하게 일단 백이 안에서 살 수 없게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용어죠. 이제 돌이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돌을 이제 미생이라고 하는데 바둑에서 미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 돌이 완벽하게 살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 돌을 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 미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아름답게 좀 표현이 됐었는데 네. 사실 바둑으로만 들어가면은 아름답지는 원래는 않죠. 그렇죠, 아름답지만은 않은 용어예요. 굉장히 미생이 되면 괴롭거든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좀 공격을 당한다면 박신영 선수가 괴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습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우리 한우진 선수도 상당히 잘 두어가고 있고, 뭐 긴 바둑이 될 가능성이 지금 진행까지 봐서는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일단 초반 진행은 양측 모두 좀 실수라고 지적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변화는 이 한우진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해가냐, 또 박신영 선수는 어떻게 정리를 잘 하느냐로 갈리겠습니다. 건너 붙였다. 그때 보통 바둑용어로 건너 붙였다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건너 붙여서 이 한 점을 끊어간 형태입니다. 한우진 선수가 건너붙여가면서 박신영 선수의 돌들을 공격을 해 가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변화도를 이현욱 팔단 해설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한 점을 따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냈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흙이. 지금 넘어간다면 백의 안형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흙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우진 선수가 네, 굉장히 안전하게 두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 자리 지금 박신영 선수가 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반대로 흙이 이곳에 이 마늘모죠, 입구자 형태로 막아놨으면 사실 흙의 집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이 수를 이 박신영 선수가 선수로 처리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득이 됐습니다. 네, 일단 박신영 선수가 비마로 달려가니까요. 한우진 선수는 일단 물러서서 받아갈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는 중앙 쪽에 박신영 선수가 떠 있는 돌들 하나 정도는 지켜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난하게 나를자로 지켜갑니다. 네, 일단 이 하변의 흙 모양은 백이 좀 많이 눌러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흙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뭐 긴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초등 최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바둑기원의 상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구생들이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연구생들. 그리고 아무나 이 대회는 또 초등학생이라면 다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 또 최강부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이 아마 3단 이상의 네. 기력자이죠. 일반인 분들 그 기원이나 일반 아기가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들의 그 기력들을 평가하자면 대략 한 2급에서 3급, 뭐 1급 정도, 이 정도 실력은 돼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항이 입단대회 출전 경험자. 이거는 거의 연구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항이죠.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틀에 걸쳐서 대회를 펼쳐서 단 2명의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저희 핸드볼 경기장이죠. 여기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데 각 부의 결승전이 지금 동시에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또 초등 최강부만큼이나 관심이 가는 대결하면 학생 최강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아닙니까? 네. 이 장관상이 이제 학생 최강부 우승자에게 주어지거든요. 네, 이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 최강부 이 참가 자격도 초등 최강부와 비슷하게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도 참가할 수 있고요. 아마 5단증 이상 실력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초등학교 대회를 제가 어제부터 예선전을 쭉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여학생들이 눈에 띄게 없더라고요. 별로 네. 없었어요. 사실은 이 초등 최강부 말고도 초등 고학년부 또 초등 저학년부 해서 사실 나갈 수 있는 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좀 숫자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틀째인 거죠. 오늘 대회장에서는 여학생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첫날 예선을 펼치고 오늘이 이제 바로 8강전입니다. 준준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준 결승전에는 이제 고수들만 남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여학생들이 이번 대회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점이 이번 대회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실전에서는 이번에는 한우진 선수가 미생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습이 좀 어려울까요? 지금 흑돌은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상변이죠. 바둑판 위쪽에 있는 흙에 있는 돌들과 거의 연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잡히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박신영 선수도 이 흑돌을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좀 활용하는 쪽으로 좀 수를 두겠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바둑에서는 집이라고 하죠. 사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이라는 개념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흙을 들고 있는 한우진 선수가 좀 더 실리는 많아요. 그 집을 실리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은 집은 자체는 흙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백은 이 돌을 좀 공격을 해서 다른 곳에 집을 만들어야겠죠. 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으로 돌려서 단수를 만들어가네요. 자, 백 입장에서도 주변에 나의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또 강하게 두어 가야 되는 거고요. 초반에는 이 중앙 쪽이 한우진 선수의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반전 넘어오니까 박신영 선수의 영역으로 좀 보여지네요. 네. 이 바둑이라는 이 스포츠도요. 이 두는 스타일마다 잘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두는 경우가 이 길게 특히 이제 초반에 그때 잘 두는 선수들이 있고요. 바둑이 길게 가면 갈수록 잘 두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이 박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축구로 치면은 전후반으로 나눈다고 치면 네. 후반전에 굉장히 잘 두는 선수예요. 길게 갈수록 좀 더 힘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몇 수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박신영 선수가 본격적으로 좀 파이팅을 보여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좀 어떤가요? 한우신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단 빨리 두르고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초반, 중반에 일찌감치 승부를 내는 스타일. 예. 굉장히 그 바둑으로 치면 이제 이 바둑에서도 천재형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네. 뭐 이세돌 구단이나 뭐 박정환 구단 등 김유석 구단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재주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죠. 재주가 뛰어난 선수들은 오래 두질 않아요. 네, 일찌감치 바둑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우진 선수 좀 그런 스타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해주신 프로 기사들이 감각이 좀 좋은 선수들이네요. 네, 그렇죠. 바둑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기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재. 바둑 기자를 써서 바둑의 재주가 뛰어나다 해서 기재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 기재가 정말 뛰어난 초등학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바로 그 선수가 한우진 선수입니다. 이현욱 팔단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희 프로기사 이 바둑 프로기사 된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네, 어디서든 다들 네, 들어보신 그렇죠.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신동이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봤거든요. 네. 그때가 그립네요. 네. 그러신가요? 자, 지금 박신영 선수가 벌려가니까 한우진 선수가 또 2선 쪽으로요. 굉장히 과감하네요. 날카로운 수를 두었죠. 네, 저 수를 또 바로 뒀어요. 생각도 안 하고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래도 사실 20초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20초요. 그렇죠. 근데 사실 20초는 그 바둑을 이제 직업으로 두고 있는 프로 기사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이런 고수들도 20초 안에는 정확하게 수를 못 봅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아무래도 실수가 좀 나오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둑은 조금 이제 다행인 것이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뭐 대마가 서로 걸려 있다거나 엄청 어려운 어떤 전투가 펼쳐진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집을 어느 정도 나눠 갖고서 이제 좀 쉽게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평소 바둑보다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듣고서 오늘 대국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두 선수의 돌이 부딪힌 곳이 많지가 않네요. 네, 이 박신영 선수를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프로 기사죠. 최원용 프로 사범이 얘기를 해줄 때 정말 길게 가는 선수. 그러니까 바둑의 그 두는 수를 점수로 평가를 하자면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요. 네. 이제 흔히들 100점짜리를 주로 두다가 뭐 크게 뭐 20점, 30점짜리 두는 선수도 있는데 이 박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70점, 80점 수만 계속 두는 프로기사로 치면은 이창호 구단이 사실 그랬거든요. 실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선수인 거죠. 네, 아주 꾸준하게 두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둑이 길게 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본다면 한우진 선수는 이세돌, 박신영 선수는 이창호 이렇게 대비해서 네. 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2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창호와 이세돌 선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이 이세돌 구단이 초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2학년 때 6학년 형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2학년 때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 다른 바둑 두는 초등학생들보다 최소 3년 이상은 실력이 더 빨리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바로 기재가 뛰어나다는 거겠죠. 네, 사실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세돌 선수 같은 그런 바둑의 천재 기사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물론 천재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세돌 구단 정도 2학년 때 전국대회 6학년들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한 경우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네. 그만큼 이세돌 선수가 세계적으로도 또 인정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2학년이면은 9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바둑을 뒀다고 가정해도 9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어쨌든지 만약 그렇다고 그쵸. 가정해도요. 그런데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거죠. 실전이 좀 복잡해지고 있네요. 네, 이제 이 바둑 착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두 선수가 모두 그 초입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0초 안에 지금 바둑을 둬야 하는 그 상황에 지금 둘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국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제는 박신영 선수도 좀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서 한 점을 늘어서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좀 끊길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냥 끊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익기인데요. 서로 간에 이제 끊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이 착각을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네. 자, 물론 이런 경우에도 타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협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한 점을 잃고요. 지금 한우진 선수의 생각은 지금 끊어지고 있는 돌들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그 백이 빵 따냈던 그 돌들을 지금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됩니까? 그게 지금 가능해 보이네요. 가능한가요? 네. 저도 사실 그쪽으로는 수상전이 흙이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흙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지금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이거 박신영 선수가 말 그대로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이 수를 못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지금 이 두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지금은 저 끼어간 것도 지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까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착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끊어져 있는 중앙 쪽에 보시면 100의 5점이 흑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잡힌 거죠. 여기서 좀 백이 물러서기에는 손해가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흑이 그 집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도 원래 집이 100보다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쪽을 다 잡으면서 흑의 집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조금 때이르지만요, 우리 4학년 전국대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우진 선수 일요신문배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역시 경험이 무서운 건가요? 물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바둑이 둘 곳도 많고요. 일단 뒤로 물러서서 받아가네요. 네, 일단 이렇게 두어서 105점은 잡힌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그곳의 집이요, 지금 잡은 돌만 7개에다가 대략 40집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흙집이요. 지금 그 두어지고 있는 곳. 그렇다면은 초반에 지어졌던 그 우변 우상 쪽 101점을 지금 잡은 곳이죠. 네. 그곳이 지금 대략 20집 정도 나네요. 오른쪽 위는 흙이 한 20집 정도가 네, 나고요. 그렇다면 합치면은 60집이 나는 거죠. 네. 그 밖에 집이 한 5집 정도 흙이 더 있습니다. 대략 65집 정도, 65집 정도가 흙이 지금 현재 바둑에서는 이제 확정가라고 하죠. 네. 지금 확실하게 지어져 있는 집. 백은 몇 집 정도가 날까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백은 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흙에게 받는 거죠. 그렇죠. 6집 반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대략 60집 가까이 집이 나야만 이제 서로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백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집은 지금 왼쪽이죠. 좌상 쪽이 가장 집이 큽니다. 좌상집이 대략 그것도 20집 정도 나네요. 20집이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20집. 그리고 하변 좌하 쪽이죠. 좌하 쪽이 또 좌하 이 좌상 쪽, 그러니까 왼쪽 쪽의 집을 다 합치면 한 30집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50집 정도가 나게 되는데요. 아, 좌상과 좌하를 더 합쳐서 30집이죠. 아, 그러면은 네, 거기가 이제 양쪽에 30집 정도 아직 나고요. 30집이 더 나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두고 있는 곳 그것도 100집이 지금 나 있죠. 대략 10집 정도 납니다. 그쪽의 집이 10집 정도 나니까 대략 40집이죠? 네, 40집이고 지금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중앙 쪽입니다. 중앙에 100의 집이 어느 정도 나 있는 형태죠. 네, 지금 덤을 받는다면 중앙에서 20집 정도는 나야지 개가가 가능한데요. 네, 지금 계산을 해보기에는요 한 15집 정도까지는 지금 나 보이거든요. 20집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100이 현재 계속 선수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100이 먼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큰 것을 뒀어요. 이 내려서는 수. 이제 바둑에서는 저런 걸 이제 끝내기라고 하는데 이제 끝내기에 접어든 겁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박신영 선수가 자랑하는 자신 있어 하는 끝내기에 지금 접어든 겁니다. 네, 확실히 지금까지는 박신현 선수가 조금은 부진하지만 이 끝내기이기 때문에 또 역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승전이 결국은 쉽게는 안 끝나네요. 끝까지 가는 그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야구로 치면은 9회 말까지 가봐야 승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우진 선수는 중앙 쪽을 좀 지워가고요. 박지현 선수는 계속해서 좀 큰 곳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이 바둑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인데요. 한 수를 두면서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집짜리고 이게 몇 집짜리고 어디를 둬야만 된다라는 이런 거를 두면서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한 수 둘 때마다. 근데 사실은 이게 20초거든요. 네, 20초 안에 계산을 하면서 준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평소에 좀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 한우진 선수나 박신영 선수 모두 이 초등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신의 이 바둑 그 기량이 완전히 뭐 무르익은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 선수의 후반전 끝내기에서 과연 승부가 어디로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전 한다면 사실 집중력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네. 한 수만 실수를 해도 지금 이 두 선수의 수준, 실력에서는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더 잘 두냐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 점 차 굉장히 그 차이가 안 날 때는 결국은 이 스포츠를 치면 이제 실책이라고 하죠. 야구에서는 실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둑에서는 실수라고 하죠. 실수. 이 실수를 누가 하느냐 싸움이에요. 결국은.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촐기이거든요. 네, 지금 정말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아까 대략 형세를 계산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중앙의 집이 얼마만큼이나 나느냐 그게 좀 중요했었죠.
역시 중반에 좀 무난하게 판을 짜서 그런지 이 끝내기도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결국 이제 바둑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라는 게 있어요. 이 바둑의 그 격언 중에 패는 요술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패가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한우진 선수 바로 그 지켜갔네요. 자, 지금 이어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수가 이제 상대방이 패를 할 수 있는 걸 막은 건데요. 아, 저기를 바로 이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가 집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우진 선수는. 형세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과연 정확한 건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일단 한우진 선수가 계산하기로는 내가 그래도 좀 남는 바둑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유리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저렇게 좀 안전하게 두어가면 박신영 선수가 좀 더 걱정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괜히 상대방이 막 이렇게 안전하게 두면 아, 내가 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변 그 백도를 굉장히 많이 잡은 쪽이죠. 그 중앙, 하변부터 쭉 이어온 중앙 일대 흙집이 지금 44집 정도 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죠. 우상 쪽의 흙집이 24집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두어지고 있는 곳이 5집. 집이 더 늘어난 건가요? 네, 그러면은 73집 정도 나는 거죠. 지금 전부 합치면 흙은 73집 정도 네,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0집이 대략 66에서 67 그 정도 집이 나야만 개가인데요. 네. 지금 100집도 좀 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100집이 지금 오른쪽 우하죠. 우하 쪽의 집이 15집입니다. 15집이고요. 그리고 좌하죠. 자, 왼쪽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의 집이 7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끝내기를 지금 배기한 곳, 네, 내려선 곳이요. 예, 저곳이 집이 가장 큰데요. 백의 입장에서는요. 대략 29집 정도 나네요. 그쪽 집이요. 집이 꽤 많이 늘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51집 정도 되는데요. 쉬운 한 집이고 중앙 쪽이 지금 저희가 계산을 안 했죠. 네. 근데 중앙에 지금 마지막 수를 중앙에 지금 백집을 깨겠다고 하고 흙이 두었습니다. 중앙에서 대략 15집 정도 나야 개가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기에는요. 중앙에 2점을 잡았으니까 4집, 5, 6, 8 많이 깨가네요. 10집. 네, 10집에서 10집, 11집 정도 나는데 15집은 나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흙이 중앙을 많이 깨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한우진 선수가 지금 바둑 자체를 형세를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아직까지는 이 중반전에서의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거의 유일한 싸움이었는데 그곳에서 수익기 전투에서 한우진 선수가 성공을 거뒀죠. 그곳에서 이득 본 것이 계속 지금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4학년이에요. 지금 6학년들 쟁쟁한 형들이 많이 나온 대회에서 지금 4학년인 한우진 선수가 우승이 점점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내기가 좀 남아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실력이라면요. 아마 바둑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두 선수의 바둑을 보는 순간 굉장한 고수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기력의 그 선수들이라면 사실상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대국 내용도 이 박신영 선수가 중앙 쪽에서 딱 한 번의 실수로 지금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참 신기하네요. 자,
초반부터 이 먼저 둔 이 흔히 이제 선착의 효라고 하는데 먼저 둔 그 뭔가 우위를 끝까지 지금 잘 지켜가고 있어요. 한유진 선수가. 자, 초등 최강부에서 자, 이 대회가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가 사실은 이제 올해가 3년째 최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98년도까지 대회가 진행됐던 대회거든요. 역사가 있는 대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5년 동안 이 대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이 문화체육장관배의 그 추억이 있는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바둑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던 그런 대회인데요. 4학년 우승자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에서 4학년 우승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현희 선수 승리를 거둔다면요. 바둑계 유망주가 되겠네요. 네, 이 선수는 정말 뭐 이미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이 박신영 선수, 한유진 선수는 저희가 이 바둑계가 눈여겨봐야 할 선수들인 거는 맞는데요. 네.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정말 한유진 선수 대단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의 집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중앙의 집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집이 났네요. 흑집이, 100집이요. 네. 근데 저희가 15집이 나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세 집이 모자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바둑은 이제 다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일 큰 끝내기가 2집짜리. 지금 2집짜리도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 집, 2집짜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두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착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어려운 수는 없는 구간이죠. 네, 이제는 거의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사실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막 뭐 9회 말 야구로 치면 9회 네. 말 뭐 축구로 치면 연장 후반전 몇 분 남기고도 이제 뭐 골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좀 나면은 마지막엔 역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워낙 실력이 있는 선수들끼리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반집승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반집이라는 것도 사실 바둑에만 있는 거죠. 사실 그 반집이라는 집은 없거든요. 없는데 가상의 집인데 그것이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바둑에만 존재하는 그런 집의 개념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다 두었네요. 이제는 한 집짜리 그 오른쪽 맨 밑에죠. 네, 그곳을 하나 두고 나면 네, 지금 100이 두면 한 집짜리 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곳이죠. 그렇게 두면 바둑은 이제 다 두었습니다. 이게 또 바둑만의 또 특성인데요. 다 둔 상태에서도 서로 간에 집이 안 되는 곳이 바둑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바둑은 서로 간에 집은 안 되지만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 다 메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바둑에서 공배라고 하죠. 보통 이 초보자분들은 그런 공배를 메우다가 또 수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단 끝내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공배를 메꾸는 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지금 메꿔가는 그 돌을 두는 것들이 이제 공배를 메꾸는 겁니다. 네. 자, 차이가 어느 정도 났을까요? 그곳에도 하나 가입수를 해야 되네요. 일단 박신영 선수가 기대했던 중앙 쪽에서의 집은 많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결승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서로 간에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싸움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서로 집을 짓는 그런 바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초반부터 싸움을 한다는 건 두 선수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바둑에서의 또 특성이죠. 서로 간에 개가를 해야 되는 집을 서로 이제 메꿔야겠죠. 그 개가 작업이 현장에서는 이제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네, 개가가 진행 중인데요. 네, 아무래도 내용 면에서는 한우진 선수가 좀 남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여튼 글쎄요, 박진영 선수는 좀 아쉬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회 끝난다면 저는 조금 더 아주 재밌는 박진감 치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워낙 두 선수가 모두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판을 운영을 했고요. 생각보다는 또 결승전이 좀 싱겁게 결승전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서로를 잘 알고 많은 대국을 해봐서 이렇게 오늘 대국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대국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4학년 전국대 챔피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4학년이 우승을 한다.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뒀던 걸 기억을 하면요. 네. 뭐 전혀 4학년 때 결승전도 진출한 적이 없었는데 대단합니다. 네, 초등 최강부 결승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우승자를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이 박신영 선수가 랭킹 1위라고 할 수 있는 문민중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우승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우진 선수 대단합니다. 4학년인데 6학년 형들을 모두 물리치고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둑계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2015 전국 학생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에서 한우진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